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1월 11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윤계는 불출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비윤계는 출마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대등한 조치라며 사실상 보복 조치를 인정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나오면서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과는 모두 비수도권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설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우와 과일 등 대표 성수품 가격이 작년보다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추, 오이 등 일부 채소 가격은 30%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은행권이 성과급 잔치 지적이 나오자 일제히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신한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불출마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반면 비윤계에서는 출마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친윤계 조수진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출마를 놓고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날에도 친윤계에선 나 전 의원을 향해 지금 출마하고 싶은 유혹은 순간의 지지율 때문에 그렇다며 당원들이 등을 돌리는 것은 삽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비윤계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후보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 응답하는 게 정치인의 사명이라며 출마를 지지했습니다. 또 범친윤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나 전 의원의 출마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됩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전날 한국인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이는 대등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소하면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한국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했고 일본 외무성은 항의하면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국내에선 중국 단기 출장을 가려 했던 기업인들과 중국에 있는 한국인 주재원을 방문하려 했던 친인척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대학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시 모집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까지 나오면서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입 정시 모집에서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곳이 14개 대학, 26개 학과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원자가 0명인 학과는 모두 비수도권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지역이 10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남과 전남이 각각 4개로 집계됐고 이어 부산, 충남, 충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지원자 0명인 학과가 없었습니다. 지방에서도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 5개 지역에선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에 지방대 외면 현상까지 더해져 앞으로는 지원자가 없는 학과가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설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표적인 성수품인 한우와 과일 가격이 작년에 비해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달 한파의 영향으로 상추, 오이 등 일부 채소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30% 넘게 올랐습니다. 한우 도매 가격은 지난 9일 기준 1kg당 15,274원으로
작년에 비해 24.8% 낮았습니다. 사과와 배도 공급량이 늘어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사과의 도매 가격은 전날 기준 10kg당 43,26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배는 15kg에 44,440원으로 1년 전보다 19.8% 하락했습니다. 반면 상추, 오이 등의 가격은 올랐습니다. 청상추의 도매 가격은 한 달 전에 비해 2.2배 급등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선 44% 올랐습니다.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은행권이 올해 성과급 규모를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8%를 넘은 반면 예금 금리는 3%로 떨어져 은행권이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은행의 성과보수 체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연 6.26%에서 전날 연 5.93%로 내렸습니다. 하나은행도 지난 1일부터 일부 대출 상품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 우리은행도 오는 13일부터 대출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합니다. 주담대 금리가 현재는 최대 연 8.11%지만 내일 모레부터는 최대 7.21%로 낮아집니다.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김 씨로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 씨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가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 수는 2,808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이 18만 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 등에서는 취업자가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45만 2천 명 늘어 전체 증가분의 55%를 차지했습니다.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춘천 시내에 있는 집에서 8마리의 유기견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왜 학대했냐고 묻자 그는 경찰에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를 예정입니다. 서울 기온은 0도, 부산은 6도, 제주는 11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반대로 춘천은 영하 5도로 오늘과 날씨가 같을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